예, 정부 정책 때문에 다들 머리가 아프죠. 왜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내놨지? 이게 좀 어이가 없는 정책이라서. 웅굴형 어서 오고. 예, 노세님 반가. 뭐 깐다기보다 정부 정책이 너무 이렇게 반하게 가.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정책이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인 건지 이게 애매한 거지. 내가 이따가 자기한테도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라고. 자기는 나 같은 불인이가 봐도 이거는 공급을 하겠다는 것과 반하는 정책인데 이걸 왜 하겠다고 하는 건지가 이해가 안 가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2021년 6월 9일인 어제 발표를 했어요.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조합원 지위 양도 시기, 양도 제한 시기를 조기화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 조기화라는 거는 기존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는 조합 설립 그 조합에 대한 지위 양도가 안 됐었어요. 재개발인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는 조합 그 지위 양도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기화 앞당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좀 있고요. 진행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먼저 하죠. 안전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아니다. 조합 추진위가 있겠죠. 추진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설립 인가가 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뭐 철거되고 그 다음에 뭐 이주하고 철거되고 그 다음에 준공 이렇게 이어지는데 기존에는 조합 설립 인가 난 다음에 조합 양도가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이걸 앞당기겠대요. 안전진단까지 앞당기고 요 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이나 아니면 도지사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날짜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된 다음부터 조합 그 지위가 양도가 안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못 파는 거죠. 현금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요 듣고 있어요? 네? 네. 만약에 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네. 되게 오래됐어. 네.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 네. 그래서 재건축을 합시다 하면 막 돈을 모아가지고 안전진단을 신청을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안전진단이 통과를 했어요. D등급을 받으면서 네. 이거 재건축해야 됩니다라고 됐어. 네. 그랬는데 안전진단이 통과가 된 다음부터 그게 안 돼. 지위권 양도가 안 돼. 왜요? 안전진단 통과가 된 다음부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럼 그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뭐겠어? 재개발되니까.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재건축 받을 수 되니까. 있으니까. 그래. 근데 그렇게 해서 넘기잖아? 그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돼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못 받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 안 팔려. 안 팔리지. 어. 안 팔려. 예전에는 이게 막 이게 진행이 되다가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면 그 이후부터는 안 됐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어. 근데 이걸 앞당기겠다는 거야, 얘네들은. 이렇게 되면 누가 살려고 하겠어, 그거를. 그치. 그럼 시중에 거래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겠지. 그치? 그치. 그리고 이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고시가 돼. 우리가 빌라에 살고 있어. 굉장히 오래된 빌라에. 근데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시에서 성남시에서 여기를 뭐 재개발하겠습니다라고 고시를 지정을 했어. 그 다음부터 못 팔아. 그 다음에 팔게 되면 그 사람은 현금 청산이야 또? 뭐야? 그러면 누가 살 거야? 그거? 안 사. 안 사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 거래가 안 이루어지지.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람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그치.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오랫동안 산 사람이야. 정말 20년 산 사람이야. 20년 산 사람이고 그냥 뭐 그 사람을 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벌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일거리를 없어서.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20년 동안 버텨가지고 이게 재개발이 지정 고시가 되고 되는에 따라서 피가 2억이 붙었다고 쳐.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치.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적당히 피를 받고 넘긴 다음에 그 돈으로 다른 주택을 사가지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 하는 거야. 빼박이네. 그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살기 싫어도 계속 그 집에 살아야겠네. 이해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조합권 지위 양도가 안 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되는 걸 원해 아니면 안 되길 원해? 안 되길 원해. 돼봐야 자기 못 들어가잖아. 난 돈이 없는데. 추가 분담금도 못 내는 그럼 거야. 어떡해?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그럼 나라에서 대줄 거야? 안 대주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야. 뭐야? 그래. 그게 뭐야?
이렇게 되면 서민 입장에서도 자 고시 지정이 떨어졌어. 고시 지정이 떨어진 다음에 그게 이제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려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 4분의 3 동의, 75%가 동의가 돼야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에 나는 걸 찬성을 할까 반대를 할까? 반대하지. 할 이유가 없지. 없어. 왜냐하면 찬성을 해도 그걸 팔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난 돈도 없어서 새 아파트에 입주도 못해. 못하잖아. 그게 뭐야? 그러면 중도금 대출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도금을 난 낼 수 갚을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치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입주할 수 있겠어? 없어. 없지. 잘하네. 그래. 그거야. 정신 차렸어. 그것 때문에 이 정책을 왜 한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누가 이득이 있는 거야? 뭐가 아무도 좋은 이득이 없어. 거야? 아무도 이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거래가 없길 원해서 나라에서 만든 거야? 그건가 봐. 내 느낌에. 거래를 근데 하지 말아라. 거래를 하지 말아라. 금액이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자꾸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안 되지. 안 되지. 반대하겠지 사람들이. 그러면 공급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그러면 그런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슬럼화가 발생이 돼? 안 돼? 이제 무너지는 거지. 그래.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겠지. 왜 이렇게 한다는 건지 좀 의아해서 물론 요 안에서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 설립 인가 나는 요 중간에서 특별 시장이나 아니면 도지사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언제로 결정할지는 모르겠어. 그걸 이제 재량껏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정말 안전진단 통과한 이후부터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알지? 그러면 그 중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이게 팔릴 그치. 것 같아? 안 팔리지. 재산의 가치가 없는데 그치.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깡통 되네. 안 깡통. 팔려. 그럼 이 사람들의 재산권은 누가 보호를 해주며 그리고 앞으로 공급도 더 없어지게 되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기존에 추진 막 되고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관리 처분 인가나고 조금 있으면 준공 들어가고 이런 데들이 피가 더 붙게 되겠지. 그렇겠지. 야 저건 신축이다. 저건 된다 하면서 그러네. 피가 더 붙게 돼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현저하게 떨어지겠지. 재개발도 힘들어지고 재건축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 신축 아파트들의 희귀성이 더 높아져서 신축 아파트 그러면 값이 더 올라가겠네. 더 올라갈 가격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답답해서 방송을 좀 켜봤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거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분양주택입니다. 이 말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공공분양일 거예요 아마. 그 민간 분양은 이렇게 안 할 것 같고 공공분양을 주택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 지분 적립형으로 분양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만약에 분양을 받게 되면은 약 25%를 먼저 내고 선납을 하고 나머지 4년마다 15%씩 지분을 축적해 나가는 형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분 적립 기간은 20년에서 30년 정도 분양 가격에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고 최초 분양 지분은 10%에서 25% 정도 납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기 예금 금리 가산해 가지고 이자를 붙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웃겨요. 이자를 붙이겠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5년 실거주를 해야 되고 10년간 전매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때 12년 뒤에 분양을 받고 12년 뒤에 팔았다. 그러면 나의 지분은 대략적으로 25%, 15%, 15% 해가지고 40, 55%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팔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온 수익금의 55%만 집주인이 가져가게 되고 45%는 정부에서 가져가게 한답니다. 헐. 이해되지 이 말? 이해되지? 이게 여기 보이죠?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을 배분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지분이 100% 내 거잖아. 맞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자를 이자가 셀 수도 있어. 이자 납부하다가 나중에 한 10년 차, 12년 차 됐을 때 팔면은 그 이익금이 10억이었던 아파트를 20억 돼 가지고 팔았어. 그럼 10억이 다 내 돈인 거잖아. 근데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5억 5천은 내 돈이고 4억 5천은 정부가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자를 분양가에서 예금금리 정사에서 이자를 또 내겠다고 하는데 이자까지 이쪽에서 청구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차라리 원리금에서 이자를 내고 말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설득시킬 것 같아. 어떠냐면 지금 정부에서 신규 분양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대출이 규제가 되고 있잖아. 8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안 해주잖아. 분양가 9억인가 9억, 8억인가 9억. 9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예 중도금 대출이 안 해주잖아. 되잖아.
그럼 만약에 씨 9억 아파트 분양을 해. 9억 5천짜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 현금이 있어야 돼.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하라는 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9억 미만일 경우에는 이거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안 하겠지, 당연히. 그치. 안 하고? 근데 요즘 웬만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미쳐가지고 서울은 진짜 9억 미만이 거의 없지. 없는 것 같은데, 없지. 그러니까는 돈 벌어먹겠다는 거네. 잡혀가나요? 나 잡혀가면 안 되는데. 잡혀가는 거야. 나 회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정책으로 내놨지? 근데 이러려고 그걸 그렇게 만든 거야? 그 대출 9억 대출을 이상은 안 되는 걸로 미리 그런 큰 그림을 큰 짜놓은 그림이었지. 거야? 큰 그림이었지. 누군지 똑똑하네. 똑똑하지. 그러면 9억이 넘어가니까 넌 대출이 안 되니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런 이걸 내용인 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거네. 와.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지? 그냥 차라리 정말 실수요자가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그걸 풀어주겠다고 하면은 이런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내줄 게 아니라 정말 서민도 아니야. 무주택자한테는 70% 대출을 해주든가 중도금 대출을 해주든가 그 중도금 대출을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40%로 막아놓고 그러면서 이거는 뭐 75% 최대 90%까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내준다는 게 바보로 아는 건가 소비자들을. 근데 진짜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그치? 느낌이겠다. 그런 느낌인 거지. 그게 뭐지? 결국엔 그 사유재산 자본주의 법칙에서 이만큼 내가 먹었는데 5억이 만약에 이득이 났잖아. 그럼 5억이 이득이 난 거는 자본주의 법칙상 나의 소득이게 맞는 그치. 건데 그거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그치, 일부를. 왜 가져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나면은 나한테 뭐 돈을 주나? 더 주는 거야? 그것도 아닐 거고. 왜냐면 10년 정도 지나면 당연히 인플레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 두 개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무슨 그러네요. 그러네요는 뭐야? 참 그러네요. 이걸 표심 잡기라고 말하기도 웃긴 게 이렇게 근데 이걸로 하면 표심이 잡힐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정용진 회장에 따라서 가재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여줬잖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다주택자 적폐들의 그 재산을 빼앗아 가서 세금으로 돌려넣는다. 그 세금으로 내가 이득을 취한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과연 그런 서민들한테도 저도 서민입니다. 우리도 서민이잖아. 너무 서민이야. 그런 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디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지금 내 재산을 가져가겠다잖아. 그치. 정말 급여가 없는 현금 흐름이 없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피 받고 팔고 나머지는 그치. 그래 한 70대 됐어. 70대 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고시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재개발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 그러면 진짜 많이 오르잖아.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으면은. 그럼 관리 처분 인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전에 처분을 하면은 그 사람은 조합원 이게 양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사겠지 당연히. 그치. 나는 이제 신축 아파트 살 테니까. 그치. 그 대신 뭐 피가 3억? 서울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붙어서 막 7억, 8억, 그러니까. 10억 이래. 노량진 같은 경우는 더해. 그러면 그 신축 아파트 언제 될 줄 알고 그냥 나 내 돈 받고 그치. 그냥 나머지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있잖아.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5억 10억 딱 땡겨 받아. 그러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잖아. 경제도 돌고. 그래서 그 돈 받고 나머지 그 어르신은 그냥 공기 좋은데 공기 좋은데 좋은 신축 주택 지어가지고 차 좋은 거 뽑으시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이걸 막는 건지 어이가 없는 정책인 것 같아가지고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지분 적립형 취득하고 집값 떨어지면 정부가 손해 안 보호해 줄 거면서 왜 저럴까? 이거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예.